일단 이 마지막 수업이라고 이제 해서 영어로 하면 이제 이 영어적으로 하면 더 라스트 클래스죠. 맞죠? 더 라스트 클래스. 이게 이제 마지막 수업인데 이제 이게 마지막 수업이지만 제가 볼 때는 더 라스트 렉처예요. 마지막 강의라고 봐야 돼요. 맞죠? 뭐 수업이나 강의나 뭐 차이 없지만 이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강의라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어령 박사님이 이제 살아 계실 때 그 제자죠, 제자. 그 김지수 작가하고 이분도 이제 이화여대 사회학과 졸업하셨잖아요. 책 다 읽어보셨겠지만, 그렇죠? 이분과 이제 인터뷰한 거를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 영어적인 걸 좀 설명, 인터뷰를 한다.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인터뷰라는 말을 분석을 해보면 이 인터는 중간이라는 뜻이고요. 뷰는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는데 인터뷰는 그러잖아요. 내가 볼 때 그 사람을 쳐다보지만 그 사람의 그 뭡니까 중간중간에 그 사람이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터뷰인 거예요. 이 참 그래서 영어를 알면 참 좋은 게 아 인터뷰라는 말이 이런 뜻이구나. 내가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도 중간중간에 나한테 또 이야기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나는 또 인터벌 간격 좀 나는 쉬어야죠. 이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나까지 떠들면 이게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뷰라는 말이 일단 이런 거다. 그것도 좀 참고로 알아주세요. 뭐 이게 제가 영어를 전공하다 보니까 그런데 또 이해가 좀 쉬워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이제 그 2021년 거기 그 11페이지를 보세요. 제가 이제 책을 뭐 전체를 다 그 강의는 안 하고요. 일단 보면서 좀 이제 필기 좀 이제 중요하다 싶은 거 이런 거 이야기를 좀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 여러분 다 책은 두세 번 읽으셨다고 생각하고 그 11페이지에 이제 책을 보면요. 11페이지에 보면 궁극적으로 이 책은 거기 나오죠? 네네. 죽음 혹은 삶에 대해 묻는 이 애잔한 질문의 아름다운 답이다. 더불어 고백건대 내가 인터뷰어로서 볼 수 있었던 꿀 수 있었던 가장 달콤한 꿈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인터뷰는요. 좀 영어적인 이야기 좀 할게요. 여러분 이제 인터뷰에 대해서 좀 여러분 공부를 하다 보면 어때 영어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안다는 것이 영어를 안다는 게 어떤 문장을 독해한다는 게 아니라 용어. 네. 안녕하세요.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시작했어요. 아, 이제 얼마 안 했어요. 인터뷰에 대한 이야기 좀 했고요. 네. 예, 앉으세요. 그러니까 음료수 준비해줬어? 이쪽? 네. 아무데나 앉으세요. 아무데나 거기 앉으셔도 돼요. 인터뷰에 대한 이야기 좀 했는데 일단 뭐 쉬는 시간에 그런 이야기하고 자 보세요. 그러면 왜요? 박사님 드려야 되는데 이거 박사님 드려서 어떡하냐? 아니 이게 일단 일단 쉬는 시간에 또 하면 되니까 뭐 하여튼 보세요. 그러면 하나 저기 주시고 자 인터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래서 인터뷰는 아까 했죠 본다 사이. 그래서 인터뷰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인터뷰는 인터뷰하는 사람이에요. 인터뷰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인터뷰이가 있어요. 인터뷰이 뷰에다가 이가 붙어요. 이가 붙으면 이건 인터뷰를 받는 사람이죠. 이해 가시죠? 내가 인터뷰를 하면 나는 인터뷰하는 사람이잖아. 내가 기자인데 누굴 인터뷰하면 이거는 여러분 기본적인 영어예요. 알아두셔야 돼요. 인터뷰어가 있고 인터뷰이가 있어요. 인터뷰어. 이건 인터뷰어죠. 인터뷰어. 여기 강세가 오고 이때는 인터뷰이가예요. 여기 강세가.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면 누가 인터뷰어겠어요? 김지수 작가가 인터뷰어죠. 그리고 이어령 박사님이 인터뷰이가 되는 거죠. 맞죠? 이렇게 일단 그걸 좀 알아주세요. 기본적으로. 자, 필기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 여기 보면 어떤 이야기, 삶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것도 좀 제가 어원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뭐하고 어원이 같은 줄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여러분 어원학을 공부하면 되게 재밌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렇죠. 사람하고 어원이 같아 실제로. 찍으신 거예요? 아신 거예요? 찍은 거예요. 찍기 실력 대단하시고. 사람하고 어원이 보세요. 이게 사잖아요. 이게 비슷하지 않아요? 네, 여기 아마 있으면 되잖아요. 삶은 사람이라는 거하고 어원이 같아요. 진짜로. 삶이라는 것은
아니 어원하면 다 어원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비슷하게 나눠서 삶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하여튼 사람이라는 것 살다라는 의미에서 어원이 이제 같은 거고 살다. 그렇죠? 그러니까 살다라는 것이요. 이거 이제 그 됐죠 여기까지 살다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나온 김에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그러면 살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살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살다는 뭐냐? 살다는 이것도 어원적으로 보면 산다는 거, 살아간다는 거는 또 사랑한다고 또 어원이 또 같아요. 너무 멋있다. 사랑한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목적이 살아간다는 것은 사랑하는 이거 거죠. 장영희 교수의 에세이에서 제가 봤어요. 살아간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의 연속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영희 교수님도 돌아가셨잖아요. 영문학 박사시고 그런데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네, 여러분 그런 그렇게 것 생각 안 하세요? 저는 사랑한다는 게 정말 죽고 못 살아 남녀간의 그 뭐 그런 그 것도 애증이라는 있겠지만 것도 밑바닥에는 사랑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맞아요. 증오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책을 이제 프롤로그를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로그를 보면 프롤로그라는 게 있어요. 프롤로그라는 게 에필로그라는 게 있어요. 에필로그. 이게 있는데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 로그라는 건 말이라는 뜻이고요. 이 프로라는 게 앞이라는 뜻. 프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뜻이죠. 전문가, 프로 축구 선수. 전문가라는 뜻도 있지만 이 프로가 그러니까 말의 앞부분에 나온다. 그래서 이걸 프롤로그라 하는 거예요. 앞부분에. 그러니까 서문 같은 거죠. 에필로그, 에피는 끝이라는 뜻이에요. 끝. 말의 끝에 나온다. 그래서 에필로그예요. 이게 가세요? 그러니까 보면 여기 차례를 펴보시면 프롤로그 스승이 필요한 당신에게 나오죠. 책 앞에 책을 봐보세요. 그래서 그게 프롤로그니까 이 말의 앞부분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롤로그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기면 299 해가지고 에필로그 뭐 있지 않나요? 이 에필로그는 말이 끝나고 나서 쓴 말이에요. 그래서 에필로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 프롤로그하고 에필로그가 이래서 이렇게 써놓은 거구나.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요. 자, 이제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은 보면 쭉 다시 라스트 인터뷰 뭐 이렇게 해가지고 16개의 이제 챕터로 돼 있어요. 맞죠? 네. 책이 다시 라스트 인터뷰 큰 질문을 경계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김지수 작가가 이어령 그 교수님을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가 녹음을 했잖아요. 그걸 알죠? 녹음을 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중에서 이제 하나의 꼭지를 찾은 것 같아요. 뭐 이어령 교수님이 어떤 그걸 한 건 아니고 뭐 인터뷰를 하다 보면 꼭지가 이게 이거다라고 해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다시 라스트 인터뷰라고 나옵니다. 거기 이제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제일 앞부분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이 김지수 작가 이분이 이제 작가이면서 이제 기자 아닙니까? 그는 필연적으로 생명이 넘치는 인간이었으나 죽음과도 불화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암을 선고받았는데 수술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생을 마치신 분인데 그런 의미. 그래서 그렇게 이어령이라는 말이 이어령이 하는 말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말장난이죠. 이 말이라는 게 말맞자의 지금 말이고 뒤에는 말이라는 게 말씀 어짤 써놨죠.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면 펀이라고 그래. 펀. P-U-N. 언어 유희. 언어 유희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이런 거 잘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빵을 많이 먹으니까 배가 빵빵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산에 가려면 예산을 세워야 된다. 이런 거. 미리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을 가죠. 그런 거 남자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여자분들 별로 안 좋아해요. 어쨌든 뭐 이거는 근데 이거는 김지수 작가가 쓴 말이에요. 그렇게 이어령이라는 말이 생사의 최전선을 달려줘 고맙다. 뭐 이렇게 해갖고요. 어쨌든 이제 이런 책을 쓸 때의 과정이 18페이지부터 나오는 거죠. 이번이 첫 번째 줄에 나오죠. 마지막 인터뷰가 될 거라고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매주 뭐 화요일 날인가 이렇게 계속 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이야기들을 쭉 써놓은 겁니다. 여러 가지 이분의 이야기들을 쭉 써놨어요. 그런 내용들인데 이제 이 책을 이제 여러분이 읽어보면 좀 이제 말이 좀 어려운 말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좀 그게 쉽진 않죠. 네. 내용들이 뭐 예를 들어서 어둠과의 팔씨름 같은 것도 그렇고 상당히 철학적이더라고요 말이. 근데 말이 참 멋있죠. 네, 어둠과 팔씨름이라는 표현도 참 저는 멋있게 봤거든요. 우리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둠과 이렇게 팔씨름한다. 여기 지금 22쪽에 보면 나오잖아요. 22쪽에. 그러니까 요즘에 첫째 줄에 어떻게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요즘엔 밤마다 팔씨름을 한다네. 하셨죠? 네. 그러니까 팔씨름을요? 야밤에 깨어 누구와 팔씨름을 하십니까? 근육이 빠져 더욱 얇아진 스승의 팔뚝을 의아한 눈초리로 바라봤다. 매일 밤 나는 죽음과 팔씨름을 한다네. 이 표현 어둠의 손목을 쥐고서 말이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김광석의 노래 중에 이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 있잖아요. 네. 있죠. 여기 보면 마지막에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이런 말 있지 않나요? 매일 이별하며 살고 네. 있구나. 그러니까 이 구절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이걸 유식한 말로 이 사르트르는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이 이야기 또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르트르가 한 유명한 명언이 혹시 뭔지 아세요? 사르트르의 명언. 몰라요. 사르트르 명언이 인생은 B와 D 사이에. 나 그거 아는데 사르트르인지를 몰랐네. 이 C다. 사르트르. 네. 그럼 B와 D가 뭐예요? 이건 알죠? 네, 탄생과 죽음의 그렇죠. 사이. 그러면 C는 뭐예요? 사이에 여기까지만 알아요. 그렇죠. C가 인생은 뭐였더라? 벌스와 데스 사이에 네. 초이스예요. 초이스. 초이스. 선택에. 멋지지 않나? 그러니까 인생은 출생과 탄생 사이의 선택이다 이러면 별로 멋지지 않는데 B와 D 사이의 C다 이러면 와 되게 좀 있어 보이잖아. 뭔가. 이 초이스라는 것은 여러 개 사이에서 선택. 우리가 여러분 옵션과 초이스의 차이점이 뭐냐면 옵션은 둘 중에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갔는데 뭐 보트를 탈 거냐 말 거냐. 우리 그 여행 갈 때 옵션 많이 하잖아. 그렇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않나요? 나는 여기 해안가를 갈 거냐 말 거냐. 맞잖아요. 근데 초이스는 셋 이상 선택. 우리가 커피에도 뭐 테이스터 초이스도 있고 맥심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네, 네. 그 초이스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 그랬는데 하여튼 그 사르트가 이건 여담인데 인생은 뭐냐 이 사람의 삶을 뭐라고 하냐면 조금 유식한 말로 자, 이 정도 읽을 줄 아시죠? 네, 기투되었다. 기투라고 그래요. 기투. 기투가 뭐냐? 이미 기자에 던질 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는 것은 이미 던져진 것이다. 멋지지 않아요? 네, 이미 아까 책에 어디 나오죠. 그러니까 어디 책에 나와요, 뭐 네, 여러 맞아요. 가지. 그러니까 이미 던져진 우리 삶이 여러분이 나는 1965년 던져졌어. 몇월 며칠 날 여러분이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자로 태어날 이렇게 에너지를 받고 던져졌어. 이런 네, 에너지. 그렇죠. 기투가 된 그걸 기투라고 참 저는 이 사르트르의 이 기투란 말 되게 좋아하는데 어쨌든 그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팔씨름을 한다네. 더군다나 이제 이분은 죽음을 앞둔 그렇죠 시한부 환자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 스승에 대한 이제 그는 파일을 열어서 시 한 편을 읽어줬다. 그러니까 이분이 또 국문학자이다 보니까 시도 잘 쓰죠. 시라는 것 자체도 이제 제가 전에도 좀 설명을 좀 드렸지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시하고 뭐 산문하고 뭐가 다르냐면 시는 그 순간순간의 과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중에 어떤 일부 내가 딱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좀 약간 함축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한밤에 눈 뜨고 죽음과 팔뚝 씨름을 한다. 근육이 풀린 야인 팔로 어둠의 손을 쥐고 힘을 준다. 식은 땀이 밤이슬처럼 온몸에 반짝인다. 팔목을 꺾고 넘어뜨리고 그 순간 또 하나의 어둠이 팔뚝을 걷어올리고 덤빈다. 그 많은 밤의 팔뚝을 넘어뜨려야 겨우 아침 햇살이 이마에 꽂힌다. 심호흡을 하고 야인 팔뚝에 알통을 만들기 위해 오늘 밤도 눈을 부릅뜨고 내가 넘어뜨려야 할 어둠의 팔뚝을 지켜본다. 멋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표현이 되게 멋있죠. 그래서 이런 그 작가의 어떤 이야기들을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죽음하고 삶에 대한 이야기고 이것이 이제 마지막 나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또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철학적인 이야기,
이런 것을 막 이야기하죠. 거기 그 23쪽에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이런 말 있죠. 한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여행을 떠나기 전 친구와 작별 인사를 했어. 우주의 시간은 달라서 돌아오면 200년 지나버려. 지구 시간으로 마지막 만남이야. 그렇죠. 지구에서 많이 살아 100년도 못 사니까 결국 죽음인 거야. 그래서 중간에 폭발해버린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겠지. 울고 난리가 났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아까 죽음은 뭐고 지금 죽음은 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 삶이라는 이게 어떻게 보면 장자에 보면 재물론적 관점하고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과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삶이 따로 있고 죽음이 따로 있다고 하지만 죽은 사람의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 재물론이라는 게 모든 것을 가지런히 해서 하나로 만든다. 이게 이제 가지런할 제자거든요. 가지런할 제자가 물은 사물이고, 이 재물론이라고 하면 어떤 분은 이건 줄 알아요. 재물, 돈 날 때 재물. 이 재물이 아니에요. 사물을 가지런히 한다는 거예요. 장자의 재물론이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장자도 제가 강의할 기회 있으면 좀 해드릴 텐데, 하여튼 이 재물론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입장에서 죽음을 보면, 그렇죠. 삶의 입장에서 죽음을 보면, 이게 죽음이지만, 죽음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죽으면 어떤 예를 들어서 그 종교적으로 말하면 천국을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 죽음이 아닌 게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라는 것의 개념이 참 이게 우리가 그냥 쉽게 우리가 잣대적으로 이분법화 되기가 참 쉽지 않은 거죠. 근데 그런 어떤 철학적인 이야기를 또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비운다는 것도 막 나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이 다 읽어보셨겠지만 그런 마음을 비움이 뭔지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6페이지를 보시면 26페이지에 26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이제 윤동주의 고후 이런 것도 나오죠. 우주와 통한다. 마지막 밑에 둘째 줄에 별에는 밤. 윤동주의 시에 별에는 밤 있죠. 이 시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친구 막 이야기하고 어머니 하면서 막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그 이 별이 빛나는 밤에도 스타리 나잇이라고 나오잖아요. 스타리 나잇. 이게 별이 반짝인다는 뜻이거든요. 이 스텔라란 말 들어보셨어요? 자동차 중에도? 요게 별이 반짝반짝 빛난다는 뜻이에요. 스텔라라는 자동차 예전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잘 안 나오는데, 하여튼 그래서 윤동주의 별에는 밤과 고우의 별에는 밤, 그들의 눈은 비어 있으므로 무엇을 본 걸까요? 이렇게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그 사람의 어떤 그 생각들에 깨우치는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 책을 읽어보면 깨달음이라고 하죠. 깨달음. 그 영어로 깨달음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깨하고 설탕이 합해지면 깨설탕이 아니라 깨달음이래요. 깨 플러스 설탕. 근데 영어로는 awakening이라고 해요. awakening. 각성한다. 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awake라는 말 자체가 깨운다는 뜻이에요. 잠자는 사람을 깨우는 거.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각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각성의 이야기들이 되게 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또 신학을 이제 그러니까 전공은 아니고 이제 신학자죠, 신학자. 그러니까 신을 많이, 여기 보면 기독교 이야기 많이 나오죠? 기독교 이야기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와 불교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기독교와 불교가 어떤 차이 있냐고 하면, 야,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근데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 여러분, 기독교는 천국을 가고. 그리고 불교는 아니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안 하죠. 그거는 이제 그거 아니고 제가 영어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기독교는 던이고 이렇게 이야기 좀 있어 보이지. 불교는 두다. 그럼 뭔 소리냐? 두의 과거분사가 던이 있죠. 기독교는 저쪽에 앉아 계신 분이 신학 석사가 2개나 돼요. 그래서 되게 하여튼 그런데 이 넌이라고 하는 거는 기독교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어때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대속이라고 하잖아요. 속죄를 대신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불교는 뭐냐? 내 개인 스스로가 다 부처야. 생불이야. 내 스스로 열심히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다르죠. 불교는
내 스스로 어떤 수행을 하는 것이고 기독교는 수행을 한다기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 이 두와 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기독교, 불교. 그러니까 이 공부는 그래서 이게 하면 할수록 재밌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아시겠죠? 이게 뭐 천국과 극락도 뭐 틀린 건 아닌데 이렇게 좀 하면 좀 더 있어 보이죠. 그래서 그런 뭐 빛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런 것들도 막 상당히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또 철학적인 말이 28쪽에 보면 이런 말 나와요. 죽음은 그 진한색을 낳았죠. 철창을 낳은 호랑이가 내게 덤벼드는 일이다. 이런 표현들도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죽음이라는 게 정말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게 우리가 심장마비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잖아. 내가 되게 건강한데 갑자기 막 그러지 않나요? 돌아가실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 자체가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이런 확실히 이제 정말 유명하신 분답게 이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철학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이 공포에 대한 이야기도 막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3쪽을 보세요. 33쪽에 보면 이제 이런 말 나오죠. 뭐 이걸 다 제가 읽진 않으니까. 여기 이제 이런 말 나오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밑에서 한 7, 8째 줄에 보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33쪽이에요. 고통 없는 죽음이 콜링인 줄 알았는데 콜링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이게 부른다는 거지만 신이 이렇게 부르는 거 소명이라는 뜻이 소명. 이 콜링이라는 말 자체가 기독교적으로 하면 소명이에요. 소명. 이게 목숨을 부른다. 이게 이제 부를 소자거든요. 이렇게 목숨 명자. 이게 이제 뭐 기독교에 보면 뭐 내적 소명, 외적 소명 뭐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종교 좀 아시면 내가 스스로 내면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하고 외적으로 내가 그런 어떤 행동을 하는 거는 다르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데 이거 콜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콜링. 그래서 이걸 부르기라고 번역하면 안 돼. 소명이라고 번역해요. 그래서 고통의 극에서 만나는 거라네. 내가 이야기했지. 니체가 신을 제일 잘 알았다고 말했어요. 신이 없다. 그러니까 니체는 원래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인 거 아세요? 니체가 무신론적 하나 써보세요. 실존주의자. 그래서 니체가 한 유명한 말 뭐죠? 이건 알죠? 니체의 한 유명한 말 몰라요? 신은 죽었다. 니체가 한 유명한 말 신은 죽었다 하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알잖아. 화장실에 어떤 애가 신은 죽었다 했더니 그 밑에 누가 너도 죽었다 써놨다. 너도 죽었다. 신은 죽었다고 하니까. 청소하기 귀찮으니까. 그랬다는데 이 니체도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부인하고 이러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리면 봐요. 약간 옆으로 갈 수 있지만 조선을 만든 1등 공신 태조 이성계하고 누구죠? 정도전. 맞죠? 네. 이 정도 알잖아요. 네네. 근데 정도전인데 이 조선은 승유 억불 정책이잖아. 네. 맞죠? 억불 승유인데 이제 승유 억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전이 쓴 불교와 관련된 책이 뭐 있죠? 아닌데. 불시잡변이 있어요. 불시잡변. 그게 정도전이 쓴 거예요? 예, 정도전이 쓴 책이에요. 들어보긴 했는데.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깊이 있게 하면 저는 이걸 다 원서로 막 이게 엄청 어려워요. 불시잡변. 근데 그러면 제가 또 질문할게. 불시잡변의 불시가 뭐냐? 불시가 뭐냐고 그러면 군불 지피는 불시인 줄 알아. 그런 뜻이 아니에요. 혹시 무엇인지 아시는 거? 불시. 불시가 부처씨예요. 부처씨라니까 진짜로. 불시 한자로 써볼게요. 불시. 잡변, 잡스러운 소리 그만하라. 부처씨.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Hey, Mr. Buddha. Mr. Buddha. 부처씨죠. Mr. Buddha 부처씨 아닙니까? Hey, Mr. Buddha. 잡스러운 소리 그만하시오. 이게 불시잡변.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정도전이 불교를 몰라가지고 상식적으로 여러분 불시잡변 몰라도 돼. 내용까지는. 불교를 모르는데 불시잡변을 쓸 수 있을까요? 없겠죠. 뭐 여러분 이제 거기까지 가려면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이 제가 왜 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신은 죽었다라고 한 니체가 뭐 신을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불시자편이 엄청나게 불교의 폐단을 비판을 하는데 결국은 정도전이 또 불교의 엄청난 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여기 이제 책에 읽어보면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 나옵니다. 이제 뭐 니치에게 다가온 이야기도 나오고, 뭐 머리로 생각하면 겁날 게 없다, 사고의 틀,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여기 이제 36쪽에 보면 자기 머리로 생각하면 겁날 게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고의 틀이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걸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패러다임. 여러분, 패러다임의 전환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네네. 이게 이제 사고의 틀을 가리킵니다. 패러다임이라는 게, 뭐 이게 준거의 틀이라고도 하고요. 이 지가 묵음입니다. 패러다임. 이 지가 발음이 안 돼요. 이 디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패러다임인데,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이런 말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천동설 프톨레마이우스가 이야기하는 태양이 뭐 지구들을 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그러니까 지동설이 있었잖아요. 지동설. 이런 게 다 사고의 전환. 하나 더 이야기하면, 더 쉬운 말로 해볼게요. 그럼 연필 지우개. 이 사고의 전환이에요. 하나는 지우고 하나는 쓰고. 이 지우개는 이게 쓰기만 하는 건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연필은 쓰기만 하는데, 연필 하나 다 붙여놨어. 별거 아닌데, 엄청나게 지금도 잘 팔려. 그죠? 이게 이제 사고의 전환. 우리가 십자 드라이버 이런 거 있죠? 네. 이것도 다 사고의 전환입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언어가 틀에 갇히면 사고도 틀에 갇히겠군요. 36쪽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고의 틀을 전환시켜라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축소지향적 일본인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일본인 자체가 거기 37쪽에 이제 밑에서 네 줄 나오는데, 축소지향형 일본인이라는 책을 예전에 이어령 박사가 썼는데, 뭐 축소지향형 하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자,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축소지향형. 영어로. 이걸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니멀은 들어봤어요? 요즘 네. 유행하잖아요. 네. 일본 자체가 아주 조그마한 이야기. 그런 거. 그러니까 일본의 그 영화들을 보면 이제 좀 액티브한 사람은 못 봐요, 막. 예를 들어서 철도원 이런 거 봐봐요. 뭐, 아나타와 겐키 데스 러브스토리, 와타시야, 아나타 오 겐키 데스까,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내용 읽어보면 별 내용이 없어. 그렇지 않나요? 네. 러브스토리나 이런 거 보면. 근데 막 그거 가지고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흥분하지 않습니까? 재밌어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일본의 자체의 성향 자체를 이야기한 게 이제, 그렇죠. 그렇죠. 작은 것을 가지고 맞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이제 일본인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는 이야기, 여기 참 재밌더라고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38쪽에 이제 보면 나오죠. 38쪽 보세요. 여기 중간 정도에 보면 나오잖아요. 징기기간을 누가 만들었나 이런 말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도 와트의 징기기간 이렇게 들지 않았어요? 네. 와트의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때도 생각했죠. 제임스 와이트가 주전자 뚜껑을 움직이는 거 만들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증기기관이 없었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증기기관을 처음 만든 발명가로구나 물었지. 와트가 발명가예요? 아니다. 그럼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사야, 엔지니어. 무슨 기사예요? 증기기관을 고치는 기사. 앞불사. 증기기관 고치는 기사가 주전자 뚜껑을 보고 증기기관을 만들었다니.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이거는 이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 참 저는 이게 이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도 그런 느낌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예를 들어서 이건 많이 들어봤죠. 너 자신을 알라. 네. Know yourself. 소크라테스가 하는 줄 알아. 아니죠. 이 델포이 신전에다가 써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그냥 소크라테스가 한 이야기인데, 그냥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예를 들어서 이게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 이렇게 생각,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문화교양학과니까 여행 많이 다니시죠? 자, 전라남도 담양에 가면 소세원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가보셨죠? 아니, 이런 데는 안 가보셨나? 야, 어떻게 문화교양학과에서 여기를 안 가셨구나. 하여튼 나중에 기회 되면 가보세요. 엄청나게 멋진데, 이 양산보가 이제 만들어 놓은 소세원이라는 게 정말 풍광이 멋져요. 거의 자연을 벗삼아 하는 곳인데, 하여튼 이 소세원이라는 게 뭐 시원하다 뭐 이런 뭐 그런 의미의 소세. 근데 소세원에 가면 뭐가 있냐면 애양단이 있어요. 애양단. 애양단 하면 애양이니까 봐요.
자, 이제 이게 되게 재밌는 이야기예요. 사랑할 애자, 벼대양자. 이 정도 쓸 줄 알죠? 애양단. 애양 이렇게 써.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애양단? 볕을 사랑하는 거야? 근데 거기 이제 막 동백기름 이런 거, 동백나무 기름이 이렇게 있어. 부모님한테 이제 동백기름도 발라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애양은 뭐예요? 애양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잠깐 이야기해 볼까요? 애양이 뭘 것 같아요? 애양단이 있는 건 아세요? 아, 모른다고 치고. 하여튼 애양단이 있어, 담벼락에.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양단이 볕을 사랑한다는 뜻일까요? 이게 공부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차이인 거예요. 공부를 안 한 사람은, 나 한자 좀 알아. 이거 볕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펄벅의 대지에 보면, 이 펄벅이 막 햇빛이 있을 때 밖에 나와가지고 햇빛 쬐고 이런 거 나오지 않나요? 그런 장면이 있어요, 하여튼. 그 대지에 보면, 펄벅의 대지에.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뭐냐? 빛이 내리쬐는. 빛이 내리쬐다? 그것도 아니고요. 알려드릴게요. 자, 이 양이라는 것은요, 볕이 아니에요. 세월이 세월. 세월이라고. 세월. 세월 몰라요, 세월? 세월이 흘러가는 시간. 세월이고, 양이라는 건 태양이 있다 없다 하면서 음양이 이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세월이고, 요 애라는 건 뭐냐면 애석해 한다는 뜻이에요. 여기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도 이제 부모님이 계신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있겠지만, 부모님이 어렸을 때는 그렇지만 나이를 여러분이 막 이제 내가 50, 60이 됐는데 부모님 살아 계셔. 그럼 막 애석하지 않나요? 세월이 막? 재산도 애석해요. 뭐라고요? 나이 드니까 재산도 애석해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 부모님이 이렇게 나이 들어가시는 그런 것을 애석해하는 그런 단이란 뜻이에요. 애양단. 나중에 제 말이 안 믿겨지면 여러분이 검색 한번 해보세요. 이 소세원의 양단 치면 그런 말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진짜 간이다. 우리가 이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이제 제 책 공부하고 싶은 당신에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공부를 한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이 잘못된 게 너무나 많다. 그런 이야기 해드렸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게 특히 멋있더라고요. 이게 이런 의미구나. 그런 것들.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건 비어 있다라는가 이런 거. 그리고 쓸모없어 보이는 것. 그러니까 이게 쓸모 없음에 이게 뭐냐면 써보세요. 쓸모 없음에 쓸모 있음이에요. 이게 이제 저는 이제 동양 철학을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책을 약간 장자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제가 오늘 2시간 강의하다가 뭐 다 못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읽었다는 전제에 그냥 제가 이 책을 뭐 이야기한다기보다 아시겠죠? 다 도움되는 거. 쓸모 없음에 쓸모 있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건 뭘 것 같아요? 장자의 무용지요. 그렇죠, 무용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이제 나무 밑에 가서 잠을 자는데 나무가 완전 뒤틀렸어. 롯데 스크루바처럼 이 뒤틀린 나무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잠을 자. 나무의 신이 그 나그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이 수백 년 동안 지금까지 이렇게 버텨올 수 있는 이유를 아느냐? 내가 이렇게 반듯반듯한 나무에서 나는 벌써 잘렸다. 반듯반듯하지 않으니까 나는 지금까지 있다. 쓸모 없으면서 요즘에는 뭐 정말 뭡니까 어떤 데 가보면 캔 같은 거 그런 거 막 쓸모 없는 것을 가지고 막 작품 만들고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게 이제 쓸모 없으면 쓸모 있음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여기서는 또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배꼽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재밌게 이야기잖아요. 소금을 이제 계란 먹을 때 얹어놓기 위해서 옛날 오쇼 라주니 씨의 배꼽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인도의 명상가. 거기에도 나오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써놨죠. 배꼽이라는 것도 나오고 뭐 그런 이야기도 쭉 써놓고, 그 다음에 풀을 뜯어먹는 소처럼 독서하라. 이 표현이 저는 참 멋있더라고요. 42쪽에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저는 이제 영어 학자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풀을 뜯어먹는데 소가 풀을 뜯어먹어요. 그러니까 I'm browsing이라고 하는 browsing 써보세요. 이 브라우스가요, brows. 여러분 인터넷 브라우저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그게 브라우즈의 ing인데 이게 뭔지 아세요? 이 브라우즈가 뭐냐면, 이게 진짜 이거 아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브라우즈의 뜻이
이게 영어를 전공한 사람들도 잘 몰라요. 저는 이제 엉뚱한 영어를 많이 하는데 소가 풀을 뜯어먹는다는 뜻이에요. 진짜로. 소가 풀을 뜯어먹는다는 뜻이에요.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다니까요. 영어 박사도. 그럼 왜 소가 풀을 뜯어먹냐면 여러분이 인터넷을 검색을 해. 네이버 갔다가 구글 갔다가 막 엠파스는 요즘 있는지 엠파스 갔다가 막 옛날에 야후 갔다 버려줘. 다음 갔다가. 그러니까 소가 풀 뜯어먹는 거 같아 안 같아요? 여러분 정보를 검색을 하면 정보를 하면 열로 갔다 절로 갔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게 예서 what can I do for you? 내가 뭐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I'm just looking around the corner 이렇게 쓰거든요. 난 단지 모퉁이 주변을 볼 뿐이에요. 이게 이제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 I'm just looking around the corner. 이게 뭐냐? I'm browsing. 난 소 풀 뜯어먹는 것처럼 열로 갔다 절로 갔다 하고 있어요. 말되죠? 이 브라우스가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 못 하셨을 건데 정말 공부라는 건 풀 뜯어먹는 소처럼 독서하라. 이 멋진 말 아닙니까? 여러분 공부를 할 때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만 오늘 해도 여러분은 오신 보람이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 여러분은 한 책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책을 보다가 뭘 잘 모르겠어. 그러면 또 그러지 않나요? 리포트 쓸 때도. 그거예요. 나는 소를 풀 뜯어 먹는 것처럼 보라 그래. 되새김질 자꾸. 물론 이제 아니 그런 의미도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게 반복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 정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곳에 있는 소가 풀 뜯어 먹는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이게 지금 브라우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영역을 다 어떻게 보면 이 브라우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통합 교과적인 의미도 있는 거예요. 독서하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온 내용들도 뭐 있겠지만 그런 의미도 이 속에는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소가 풀을 뜯어먹는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뭐냐면 이분이 이제 국문학자잖아요. 네. 국문학자죠. 그러니까 국문학자이기 때문에 저만큼 또 영어는 모를 수 있잖아요. 저는 또 영문학자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뷰에 대한 이야기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거기 44쪽 보세요. 제가 아까 좀 시작할 때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이제 저는 영어를 전공하다 보니까 야 이게 재밌구나. 이분이 여기 보면 발견도 44쪽의 둘째 줄에 디스커버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덮여 있는 것을 이 디스가 부정접두야. 요즘 뭐 누구 디스한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디스한다. 이게 부정접두거든. 서로 안 한 뭐 이게 근데 미국의 난 신대륙이 부패 뚜껑처럼 덮여 있는 거야. 뚜껑을 열었어. 맞죠? 그래서 이게 발견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디스커버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배가 고픈 뷔페집에 가면 처음에는 뚜껑을 덮어놨죠. 그 뚜껑을 열죠. 그게 디스커버예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돼. 뷔페가 이제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뷔페. 그러니까 뷔페를 쓰다가 이제 뭐 이렇게 뷔페를 쓰다가 어떤 사람 잘못 써갖고 뷔페라고 쓰잖아, 뷔페. 그죠? 이 뷔페가 맞는 거죠. 원래는 뷔페가 맞는 거예요. 뷔페가 아니고. 하여튼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고 인터뷰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44쪽에 인터뷰가 뭔가 아까 인터뷰가 중간 사이라고 좀 보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뷰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내가 대담을 할 때 나도 말하지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사이에 봐. 중간에 나는 또 쉬어야 돼. 이런 의미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또 그러니까 이분이 또 잘하는 게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적인 걸 뭐 가지고 이게 이런 뜻이다라는 걸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저는 되게 또 멋있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또 이 책의 묘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51쪽으로 가볼까요? 51쪽. 51쪽에 유언이라는 거짓말 뭐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 나오죠? 51쪽. 근데 이게 보면 사람들이 죽을 때 진실 얘기할 같이 아니라네. 유언은 다 거짓말이라네. 근데 이거는 약간 동양학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조금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유언이 보세요. 이게 이런 말이 있어요. 한문에 보면 인지 장사에 기언야선이다. 이 뭔 뜻인지 아세요? 인지장사 기언야선. 아시는 분? 이 지가 뭐뭐이에 뭐뭐이. 사람이 이때 장은 장수장이 아니라 장차. 사는 죽을 사자죠. 사람이 장차 죽으려 하매
그 말은 여기 안은 은는이가 은이에요. 은. 이 선은 착하다는 뜻이 아니라 진실되다. 사람이 장차 죽으려고 하면 이건 지금 동양 한자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참 아니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아 내가 지금 뭐지 내 우리 집에 밑에다가 뭐 200억짜리 생겨났어 이러고 죽을까요? 아니, 동양에서는 그래요. 이거는 뭐 제 말이 아니고 동양에서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이분은 이제 그거를 이렇게 또 하는 거니까 참 재밌는 거죠. 이게 약간 대치가 되니까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유언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뭐라고 will이라고 그래요. 이거 will 모르셨죠? 이 will이 여러 이거 뭐뭐일 것이다 말 알고 있죠? 이게 유언이 있어요. 유언. 예를 들어서 제가 영어 강의하는 끝도 없어요. he died 그러니까 죽었어. 근데 without 뭔 말하지 않고 leaving a will 이러면 그는 뜻도 남기지 않고 이게 뜻도 되잖아요. 뜻도 남기지 않고 죽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유언을 남기지 않고 죽었다. 유언은 뜻이잖아. 이렇게 해라. 그는 유언을 안 남기고 죽었어. He died without leaving a will. 이렇게 씁니다. 하여튼 이제 그런 유언이라는 거짓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야기들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정말 이 대작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자기 아이가 이제 뭐 그 써놨죠. 이제 되게 청개구리 같아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쭉 써놨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유언이라는 거짓말이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낙타 이야기도 좀 재밌었죠. 52쪽에 그 유언을 가지고 뭡니까 2분의 1 가지고 3분의 1 가져가고 해가지고 하나를 빌려가지고 뭐 허수가 나오고 뭐 그런 이야기 나왔지 않나요? 야, 이거 대단하더라고요. 하나를 이렇게 빌려서. 이런 얘기 기억나시죠? 제자 3명의 유언을 남겨서 낙타가 있는데 너희들에게 물려주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우리가 허수라고 하잖아요. 허수. 이 수학에서 여러분 이것도 좀 알려드릴게요. 허수를 이게 i라고 하거든요.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리고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없어 원래. 이 허수가 i는 기억나요? 수학 시간에? 그 기억 안 나요? 이 i가 imaginary 넘버. 그러니까 상상의 숫자는 뜻이에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허수는 배우셨을 거예요. 허수를 i라고 해요, 영어로. 이미지너리 넘버에 그 i예요, i가. 그러니까 이 수학에서 어떤 용어를 쓰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게 그냥 쓴 게 아니라 다 영어의 약자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확률을 P라고 한다, 그럼 probability. 확률을 P라고 하는 건 알죠? 수학에 관심이 없으시고. probability. 그래서 확률 P라고 하거든요. 이런 게 다 영어의 약자라. 하여튼 P가 뭐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P가 이 probability의 머리 글자라. 하여튼 그런 거. 하여튼 그래서 그런 그 허수에 대한 이야기도 막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는 것을 그리고 이제 큰 질문을 경계하라 이런 말도 54쪽에 나옵니다. 여기 나오죠? 54쪽에 묻는 자로서 어떤 질문을 경계해야 합니까? 하니까 내가 제일 무서워했던 사람 내 글을 읽고 강원도에서 꿀항아를 가지고 찾아와서 물었지 왜 왔니? 라고 하니까 왜 왔나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뭐 시골에서 이렇게 하면서 문학이란 뭐 그러니까 너무나 큰 질문이잖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문학이란 무엇입니까? 이러면 이걸 정말 대학자들이 대답할 수 있을까요? 문학이란 무엇입니까? 이건 진짜 이것만 가지고도 수십 년을 이야기해도 답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할 때는 너무나 이렇게 큰 질문보다는 약간 구체적으로 영어로 콘크리트라고 하는데 그런 질문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추상적인 질문은 여기 나오잖아요. 54쪽에 밑에서 5자 줄인가 문학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사람은 문학을 못하네. 묻는 사람은. 추상적인 질문은 분모에 쓸모가 없어. 철학자에게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아인슈타인에게 과학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질문을 해라. 이런 의미로 뭐 또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 여러분이 물론 이제 쭉 한 번에 읽어보셨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읽어보신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읽어보시면서 이 진한 글씨로 쓰여져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 제가 이제 팁을 드리면 이 진한 글씨로 쓰여져 있는 것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되새김 리마인드를 해보세요. 지금 이제 다 읽으셨을 거 아니에요. 진한 글씨로 예를 들어서 글을 쓰면 벼랑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진한 글씨를 보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리마인드를 해보라고요. 리마인드를 하면서
여러분 생각을 하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영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59쪽 보세요. 매일 죽고 매일 태어나신다 하시지만 육체 안에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것도 영어적인 이야기 써놨더라고요. 의사에게 암 선고를 받고 대뇌어 보았네. 캔서. 원래 캔서라는 말은요, 이 캔서가 여러분 알아서 이게 암이잖아요. 캔서가 암이에요. 그런데 이게 참 별자리로 보면 캔서가 이렇게 쓰면 요 개자리가 돼, 개자리. 이게 여기는 캔서라고 써놨는데 이제 이거는 영어에 대해서 조금 이제 깊이 들어가면 이걸 개자리는 소문자 쓴 게 아니고 대문자 쓴.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는 거. 이해가세요? 이게 영어를 잘 모르는 사람은 이게 캔서가 이렇게 쓰면 암도 되고 계절도 되는 줄 아는데 이게 대문자로 쓰면 무슨 말 아시겠죠? 그게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개자리라는 의미인데 개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상상해보기 이놈이 갯벌 구멍 속에 있다가 갑작스럽게 나와 집게발로 옆으로 간다네. 그리고 싹 숨어 나는 묻지 너 캔서야?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암에 걸리면 어때? 막 정말 이 표현을 참 멋지게 했잖아요. 갯벌 속에 있는 개가 왔다 갔다 막 하는 것처럼 온몸에 막 정신이 다 아플 거 아닙니까? 그런 표현으로서 이제 이 캔서에 대한 비유도 이렇게 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캔서와 그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캔서와 싸우지 않고 같이 살려고 한 거다. 뭐 이렇게 이런 설명하고 있죠. 60쪽에 밑에서 한 3-4줄에 보면 캔서와 싸우지 않고 같이 살려고 고통을 겪는 것까지 내 몫이 아니야. 관찰하는 것까지가 내 몫이지. 그러니까 겪는 것도 비통한데 고통을 관찰하려고 하십니까? 이런 표현들 있죠. 글을 쓰고 말한다는 게 마지막 희망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 삶에 대해서도 막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욥기 이야기도 또 나와요. 그렇죠? 욥기 이야기도 여기 지금 61쪽에 보면 보통 사람은 3번째 줄에 있죠. 죽음이 끝이지만 글 쓰는 사람은 다음이 있어. 죽음에 대해 쓰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죽음에 처하다 보니까 죽음에 쓰는 거죠. 벼랑 끝에서 나갈 성경 욥 이야기. 욥기가 나오잖아요. 욥기 다 읽어보셨죠? 욥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부자였는데 나중에는 이제 정말 다 죽잖아요. 자식도 죽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아내가 하나님을 막 저주해라 뭐 이러면서 나가버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이후에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에게 이제 막 기도하면서 나중에 엄청나게 또 부를 이룬 욥기 이야기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도 이제 막 이분이 이제 기독교 신자라는 게 확실히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같이 봐요. 책을 안 가지셨어요? 그런 내용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실의 반대말은 망각이라고 3번에 나옵니다. 진실의 반대말은 망각이라는 게 3번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또 시를 막 이제 하나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기 67쪽을 보세요. 67쪽. 발톱을 깎는 이야기를 막 설명하고 있어요. 맞죠? 67쪽에 보면 여기 이제 보면 뭐 엄지 발톱 깎다 보면 새끼 발톱 보이더라고. 80년 가까이 이분이 한 88세 정도? 한 80대 후반까지 사셨어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사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시가 나는 거예요. 발톱 깎다가 눈물 한 방울 너 거기 있었구나. 멍든 새끼 발가락. 어떤가? 눈물이 납니다. 내 작은 잔디밭 날아온 참새 한 마리 눈물 한 방울 이렇게 써놨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상황 자체를 가지고도 이분이 참 대단하신 게 우리가 생각할 때 간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되게 철학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참 정말 철학자. 그러니까 이 책은 저번에 있는 그 책처럼 1월 달에 저희가 읽은 것처럼 그냥 한 번에 여러분이 읽어갖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좀 읽으면서 약간 우리가 곱씹는다고 그러잖아요. 곱씹는다. 곱씹으면서 읽는 책이니까 이 책은 여러분 한두 번은 다 읽어보셨겠지만 틈틈이 한 몇 번 또 읽어보시고 여러분 걸로 좀 이렇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70쪽 좀 여기까지 좀 설명하고 좀 쉽게요. 70쪽 보세요. 죽음이란 주머니 속에 달그락거리는 유리그릇 이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 밤이라도 죽음이 나를 덮칠 수 있다는 것도 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부고가 우편 전보로 날아. 옛날에는 다 그 전보 있었잖아요. 네. 장례를 또 5일장을 치렀고 인간이 죽음과 함께 살았던 때가 생명의 시대였네. 그렇죠? 뭐 길거리에 시체도 보고 방. 근데 요즘에는 다 이런 게 뭡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장례식장을 가가지고 다 해버리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게 없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 써놨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죽음이란 주머니 속에 달그락거리는 유리 그릇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쭉 읽어보셨겠지만 우리 죽음 앞에 인간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을 아주 잘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 이제 특히 재밌는 게 여기 74쪽 보세요. 74쪽. 여기 이야기가 좀 쉽겠습니다. 거기 이제 그 74쪽 찾으셨죠? 네. 밑에서 한 7, 8째 줄에 단어가 바뀔 때마다 다른 이미지를 조립해내는 컴퓨터처럼 선생님의 머릿속에는 못 쓰는 생각과 이미지들이 재배열돼. 여러분 읽어보시면 대단하죠, 이분의 글재주가. 하지만 고독의 남녀가 어디 있나요? 차이는 있어. 남자들만 느낄 수 있는 고독의 신호가 있다네. 5 어클락. 그러니까 여러분 어클락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나온 김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어클락이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어클락이 정각은 다 알아. 어클락. 이 어곡이 오가 보여. 오가 보인다. 어클락, 클락은 시계잖아요. 오가 뭔지 모르시죠? 네. 이게 어브클락이에요. 어브클락. 뭐뭐의란 뜻이에요. 이걸 어포스트로피를 붙인 거예요. 시계의 이런 뜻이에요. 이거 모르셨죠? 네. 여러분 이러는 걸 아는 게 공부의 재미라니까. 너 어클락이 오가 뭐의 약자인 줄 알아? 이게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공부는. 진짜. 하여튼 그래서 그 5 어클락이니까 5시 땡 할 때 섀도우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샐러리맨도 원래 솔트, 샐러리의 어원이 솔트인가 아세요? 네네. 소금에 소금. 그러니까 다시 복습. 옛날에는 봉급을 소금을 뒀어요. 샐러리. 그러니까 5시가 되면 깨끗했던 턱 밑, 이게 턱 수염은 뭔지 알아요? 턱 수염? 비열드. 턱 수염 비열드가 왜 비열드냐? 턱 수염은 비어도 나. 비어도 나. 비열드. 근데 턱 밑이 파래져서 퇴근 무렵 면도 자국에서 수염이 자라. 그림자가 생긴대. 얘 같이 남자들은 이게 면도 하루라도 안 하면 이게 생기잖아요. 그게 오후 5시에 그림자야. 매일 쳇바퀴 돌듯 회사에 나와 하루를 보내다 정신 차리면 오후 5시. 수염 자국 그림자가 얼굴에 들여지면 9 to 5잖아. 우수가 차오른다네. 오늘 뭘 했지 하면서 퇴근하는 거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여자니까 이 김지수 작가가 오후 5시 남자의 얼굴에 수염 그림자가 생길 때 여자는 립스틱 자국이 지워진답니다. 이렇게 표현 참 이게 그렇구나. 대립적으로 이야기하면서도 뭐 여자들은 매일 립스틱을 바르시니까 입술 막대기잖아요, 립스틱이. 그래서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짐작했겠지만 나는 작은 이런 이야기들을 좋아한다. 이렇게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이분이 이 보조, 우리가 이제 추임새라고 하죠. 얼쑤하는 이런 거 이제 그 올레라고도 하잖아. 올레 이런 그 추임새를 참 이 김지수 작가가 기자이면서도 잘 인커리지 한다고. 영어로 인커리지 격려하고 트리거라고 돼. 트리거 이제 방아쇠라는 뜻이거든요. 트리거라는 게 방아쇠를 당긴다. 그러니까 이게 격발시키게 한다는 어떤 이야기들을 잘 흘러가게. 좀 쉬었다 하죠.